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코너로 잡담도 하고 잡담하면서 IFRS를 쉽게 소개시켜 드릴 겸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을 막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IFRS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IFRS는 영어가 4개나 있어서 좀 생소하시겠지만 그런 거예요. 상장사가 하는 회계 처리, 상장사의 회계 처리 비법. 비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방법, 기준서, 기준,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IFRS 말고 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쉬운 기준이 있는데 그 2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장사는 무조건 이 IFRS라는 이름도 복잡한 기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 어려운 기준을 이해한다면 쉬운 기준은 금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IFRS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IFRS는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스탠다드 이런 규정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다 인정을 한 데서 우리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한번 극복해보자 하고 도입된 기준인데 이게 저에게는 아주 생생한 독특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0 몇 년, 나이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회계사가 아니죠.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3일, 삼정 이런 삼정, 안진, 한영이라는 빅4 회계법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갔습니다. 회계법인 갔다 치죠. 회계법인 가서 군대를 갔어요. 네, 좀 특이한 케이스죠. 군대를 갔다가 다시 회계법인에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장교는 아니고 제가 597 정비대였는데 네, 그냥 일반 사병으로 갔다 왔어요. 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때 원가 관리 회계병 이런 것도 있긴 한데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가지만 이렇게 TO가 별로 없어서 아니면 또 장교로 갈 수도 있지만 장교를 보기엔 제가 너무 시험도 봐야 되고 공군자 학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끝내고 나오자 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일반 군대를 갔습니다. 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직장 사이 안에 군대를 갈 수 있죠. 회계법인 1년차, 2년차 이런 저연차 때는 사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시기여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미필자도 막 뽑고 씁니다. 뽑고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땡큐 하고 이제 비시즌 널널할 때 이제 가면 더 좋아하고 그런 씁쓸한 문화가 있는데 네, 어쨌든 회계법인에 빡세게 일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다시 들어왔더니 기준이 바뀌어 있어요. 나는 이때까지 저는 IFRS를 몰랐어요. IFRS가 군대에서 조금 공부하긴 했지만 네, 회계법인에 왔더니 감사팀이 하는데 기준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기회다. 무슨 기회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다 멍청해져 있을 테니 다 똑같은 베이스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대부분의 기준이 그냥 원래 하던 것과 비슷했어요. 네, 그래도 기업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줄 모르니까 물론 큰 변화도 있었지만 그걸 모르니까 이제 IFRS 용역을 많이 시작했죠. 이걸 갖고 이 기준이 바뀌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문 용역을 체결하고 3일이나 삼정, 한영, 안진 이런 빅4 회계법인들한테 자문을 합니다. 우리 회사 재무제표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도 그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처음 공부를 했는데 군대 다녀오고 제가 연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야 그럼 너는 딴 사람들은 매출이나 재고 이런 중요해 보이는 거 할 테니까 너는 이거 해 이거 급여해 라고 윗분들이 저한테 급여를 던져줬어요. 와, 근데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네, 핫 이슈 중 하나를 제가 잡았더라고요. 핫 이슈다. 정말 특이한 기준서의 변경이 나타나는 곳이 중 하나가 급여였다. 네. 얼마나 특이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볼게요. 회사에 직원이 있어요. 잠시만.
재무제표 하나 그리고 가겠습니다. 빵. 네, 여러분 직원 얘기 전에 제가 이걸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는 회사가 가진 것이라고 했죠. 가진 것, 현금이나 주식 뭐 이렇게. 여기는 뭐다? 내야 할 것. 내야 할 것. 으로 제가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을 언급드렸는데 기업이 내야 될 게 차입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한테 줘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네, 퇴직금. 퇴직금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이플러스 도입 전까지 여기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했냐?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한 명이라고 칠게요. 한 명이야. 한 명 곱하기 이 사람의 뭐 퇴직금을 그냥 계산하는 거죠. 그 재무제표를 작성할 당시에 얘가 퇴사하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 뭐 그때 당시 그냥 단순하게 3개월 평균 급여 3개월 동안 평균 급여를 내서 만약에 10, 11, 12월에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3개월 하면은 110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곱하기 근속연수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줬어요. 그 금액만큼 그대로 여기 들어갔어요. 네, 저는 지금도 이게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재무제표를 쓸 당시에 그 직원들이 퇴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만약에 스타트업이고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큰 대부분의 회사 이렇게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인 경우에 직원들이 뭐 1년 차도 있고 2년 차도 있고 3년 차도 있고 10년 차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분들을 그냥 각각 계산해서 퇴직금을 해서 여기 넣으면은 뭐 합리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플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야, 퇴직금 그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봐봐. 네, 지금 되게 엽기적인데요. 만약에 네가 아이플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플스예요. 만약에 네가 1년 후에 1일 후에 은행에 100만 원을 줘야 돼. 그럼 너 여기 얼마 있어야 돼? 100만 있어야죠. 그럼 봐봐. 그럼 100년 후에 네가 은행에 100을 줘야 돼. 그럼 여기 얼마 계산돼 있어야 돼? 상당히 적은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제가 현재 가치 개념을 설명한다 해놓고 지금 스킵했는데 보시죠. 여러분 누가 100만원 지금 줄래? 아니면은 103만원 1년 후에 받을래? 하면은 여러분은 고민할 겁니다. 이거 받아서 1년 묵혀도 3% 정기예금 넣으면 요즘 그런 거 별로 없지만 103만원이 되죠. 그래서 지금 나는 100만원을 받으나 미래 103만원을 받으나 이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그죠? 1월 1일에 받는 100만원이나 12월에 받는 103만원이나 나한테 동일한 가치예요. 그러면 이게 12월이 아니라 100년 후다. 여기 거꾸로 해볼게요. 여기 100이고 여기는 뭐 100 나누기 1.03. 자, 다시 1월에 97만원이나 12월에 100만원이나 같죠? 정기예금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12월에 100만원은 1월에 97만원과 같은데 100년 후에요. 100년 후에 100만원은 1월에 뭐와 같다? 글쎄요. 제가 대충 계산 안 해봤지만 한 10원 되지 않을까요? 너 1월에 지금 10원 받을래? 100년 후에 100원 받을래? 하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논리로 야, 너 1일 후에 100원 갚을 거 있으면 여기 100 쓰는 거 오케이. 근데 100년 후에 낼 거면은 그게 100원이면 여기 100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이렇게 해요. 네. 공정가치, 현재가치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이플에서. 그러면은 네가 여기 동의했잖아. 야, 그럼 퇴직금도 같은 로직으로 들어가지 않겠니? 라고 아이플스가 묻는 거예요. 이게 뭔 개소리냐? 야, 너 직원이 한 명 있어. 한 명은 좀 그렇고 뭐 2명 있어. A랑 B가 있어. 그죠? A, B가 있어. A는 지금 월급이 100만원이야. B는 지금 월급이 100만원이야. 근데 얘는 근속연수가 1년이고 얘는 근속연수가 30년이야. 네, 만년 부장님이네요.
그러면은 네가 원래 하는 계산법에 따르면 얘는 퇴직금이 100만 원이고 얘는 퇴직금이 30 땡땡 만 원이겠네. 그래서 너 지금 3,100만 원으로 잡았잖아. 퇴직급여, 충당금. 네. 그랬더니 알파레스 이러는 거죠. 야, 아니지. 얘도 30년 있다가 나갈 건데 얘 30년 있으면 월급이 얼마겠어. 뭐 한 1억 될 거 아니야. 그거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여기다 넣어야지. 얘는 뭐 이제 곧 내일 나갈 거니까 3천만 원 오케이인데 얘는 지금 100만 원 받는 애는 30년 후에 임금이 훨씬 더 오를 테니까 올라간 임금을 현재 가치 해서 넣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잠깐. 그럼 따질 수가 있죠. 근데 이 중간에 퇴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 30년 근속한 사람 별로 없어요. 30년 동안 근속할 확률을 보니까 한 열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IFRS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여기다 그거 때리면 되지, 확률. 요거 넣어야지, 요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말은 되죠, 여러분. 자, 말은 돼요. 네. 아주 논리적이에요. 와. 근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스타트업이거나 아니면 뭐 전부 다 뭐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다던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프레스 용역했던 시사를 보면은 아이프레스를 하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나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 근데 심지어 이것도 아까 되게 계산 복잡했죠. 회계사가 못하더라. 보험 계리사 정도가 와야지 계산할 수 있더라. 뭐 복잡한 확률 게임이니까. 우리가 회계사 와가지고 직원들 누가 언제 퇴사하고 그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계리사한테 맡기고 금액을 받아봤더니 지금 우리 잡는 퇴직금이랑 비슷하네. 이게 나온 겁니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이게 아닌 회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회사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동네 슈퍼마켓에 가야 되는데 그냥 쓰레빠 신고 추리닝 입고 가면 되지. 아이파레스 요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 너네 고양이한테 물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집 앞에 상가? 위험하니까 벤츠 끌고 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기업들이 난리가 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지금 기업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기업들 뭐 상장사인데 회계 직원, 여직원 2명이 관리하고 뭐 이런 회사들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벤츠를 끌고 가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네. 요즘은 많이 신장되었다 하지만 그때 회계사의 권리가 그렇게 신장되지 않을 때여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물론 그만큼 저희는 매출이 늘어나고 좋긴 했지만 아무튼 이게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할 때 회계 기준이나 뭐나 인프라가 갖춰지고 뭐 도로가 깔리고 아파트가 들어와야지. 아파트 먼저 깔리면은 아파트 쭉쭉쭉 들어서고 재건축하면은 지금 도로는 개판인데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 상당히 아쉬웠고 충격적이었다 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재밌으셨나요? 대충 들었지만 한번 들으니까 또 결국은 강의를 들었네요. 퇴직급여 충당금 금에 대해서 결국 강의를 드린 꼴이 되었네요. 네. 뭐 이거는 설정부터 지급까지 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저희 유튜브 방송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